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두이첫 파이썬 네 번째 챕터 무엇이든 담아요 리스트부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챕터에 있는 첫 번째 문제고요. append 명령어를 사용해서 빈 리스트 라인업에 동물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ine underbar up이라는 빈 리스트가 있고요. 여기에 거북이, 홍학, 토끼 순으로 이제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lineup.append 하면은 이 리스트에 거북이라는 요소가 추가가 되게 되고 또다시 append를 통해서 홍학도 추가하고 토끼를 추가해서 거북이, 홍학, 토끼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제출이 되게 되고요. 이제 insert 명령어를 사용해서 도도새의 위치를 요소의 두 번째에 위치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insert lineup이라는 리스트에 .insert를 통해서 도도새를 첫 번째 인덱스 자리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출력해주게 되는 소스인데요. 그러면 거북이와 홍학, 토끼가 있던 리스트에서 첫 번째 인덱스에 도도새가 들어가게 됐죠. 여기서 인덱스라는 것은 거북이가 있는 자리가 0번째 인덱스고 홍학이 있는 자리가 첫 번째, 토끼가 있는 자리가 두 번째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 홍학이 있는 자리의 인덱스인 1번 인덱스에 도도새라는 것을 추가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도도새를 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결과와 같은 라인업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제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난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고요.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서 도도새라는 요소를 삭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ineup.remove를 통해서 도도새라는 단어를 삭제해 줄 수 있고요. 실행해 보시면 도도새가 잘 제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시면 점수가 부여가 되고요. 네 번째는 사전순 정렬입니다. 점소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전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전순이라는 이야기는 가나다 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북이, 홍학, 토끼 순으로 사전이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점소트를 통해서 거북이, 토끼, 홍학 순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숫자가 들어있다면 숫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소트를 거꾸로 정렬하고 싶다 하시면은 리버스는 true라는 것을 뒤에 더 넣어줘서 홍학, 토끼, 거북이 순 그리고 숫자가 있으면 5, 4, 3, 1 순으로 내림차 순으로도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점수 부여되고요. 이제 이 인덱스에 다이아몬드 하나를 101이라는 리스트에 다이아몬드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주얼 1에 101에 마이너스 2 인덱스, 마이너스 2번 인덱스, 즉 마이너스 1번 인덱스라고 하면 맨 뒤에 있는 이 요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마이너스 2라고 입력하면 뒤에서 두 번째, 즉 다이아몬드가 주얼 1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101에 14번째 인덱스도 가능하다고 적어놨죠. 숫자를 일일이 세서 0부터 숫자를 세서 14번, 그러니까 15번째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10114라는 코드로 가져올 수 있고요. 주얼 2에는 금을 담으라고 하는데 9개를 담으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리스트를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뒤에 오는 모든 리스트의 요소들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슬라이싱을 통해서
back2의 리스트에서 13번째 인덱스 뒤에 오는 것들을 다 담아라 라는 이야기고, -9, 즉 뒤에서 9번째 인덱스까지 뒤에서 9번째 인덱스부터 끝까지 담아라 라는 코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행해보면 잘 실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리스트에서 시퀀스의 멤버를 줘야 하는 방법인데요. my_list라는 리스트가 있고 에그가 my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에그가 없기 때문에 mybar equal egg in my list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print mybar을 하게 되면은 false, 에그가 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false를 반환하겠죠. 네, 다음은 mystr에 impossible을 담고 len을 이용해 mystr의 길이를 조사해 줍니다. len은 이제 length의 줄임말이고요. mystr 리스트의 길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impossible이라는 글자는 10글자이기 때문에 print mybar을 하면 10이라는 숫자를 리턴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는 369 게임인데 연결 연산자와 반복 연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3번 반복한 리스트를 담으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주거나 아니면 myList 더하기 myList 더하기 myList를 통해서 3번 반복한 리스트를 담아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강화무기 만들기 문제인데요.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에 각각 있는 이 str, 스트링, 문자열을 이어붙여서 완전 좋고 빛나며 손에 착착 감기는 무기라는 단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까지 잘 처리를 해주신다면 점수 100점이 나오게 되고요. 네, 칙칙폭폭 기차놀이 문제고요. 트레인이라는 리스트에 성진, 찬경, 준영이가 있고 서울역에서 주아를 맨 뒤에 추가한다 해서 서울역 도착 때 어펜드를 통해서 주아를 추가할 수 있고요. 대전역에서는 동빈을 맨 앞에 태워야 하니까 인서트를 통해서 0번 인덱스에 동빈을 추가해 줄 수 있고, 부산역에서는 사전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했으니까 소트 명령어를 통해서 사전순으로 정렬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점수가 나오겠죠. 다음은 열대과일 장보기 문제고요. fruits라는 리스트에 바나나, 딸기, 두리안, 망고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딸기가 fruits 안에 있다면 이라는 문장을 if else문으로 구현을 해줬고요. 만약에 딸기가 fruit이라는 리스트 안에 들어있다, 여기 콜론 잘 확인해 주시고, 그 경우 있다면 지우고 없다면 메시지 출력이니까 있을 때 remove를 통해서 딸기를 지워주고 없을 때는 없다를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있는 딸기 요소를 조회해서 if else 문으로 지워주거나 출력해주거나를 해준 모습입니다. 네, 3챕터 해설을 마쳤고요. 다음은 5챕터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챕터는 반복문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포문의 예시를 그대로 따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피해서 페이스트,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실행해 보시면은 1번부터 10번째까지 이 문장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i라는 것을 사용해요. 우리는 이 i라는 것을 통해서 이 i를 증가시킵니다. 얼마나 증가시키냐면 nums 안에 들어있는 숫자까지, 그래서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한다, 총 10번 반복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 i라는 값은 포문이 한 번 동작할 때 1씩 증가하는 값이므로, 그러니까 nums 안에 있는 요소만큼 증가하는 인자이므로 이렇게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반환하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은 계속 반복해서 프린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mix라는 인덱스에서 쌀과 실이 묶여 있는데, 지금 여기 실 하면은 실이 짜라락 있고 쌀 하면은 쌀이 짜라락 있겠죠. 이 중에서 쌀을 세는 코드를 작성하래요. 그래서 coun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만약에 이 i에 있는 i가 쌀인 경우에 count를 1씩 증가한다. 그래서 쌀의 개수를 출력해주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for i in mix를 통해서 이 리스트에 있는 멤버를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총 쌀은 30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문제는 100까지 셀 동안 꼭꼭 숨어라 라는 문제고요. 1부터 100까지 한 줄에 하나씩 100번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for i in range 100을 통해서 1부터 100까지 출력해주는 범위를 지정해주고, print i 플러스 1을 통해서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range 함수에 숫자를 넣어서 100까지, 그러니까 100번 횟수를 지정해 줄 수 있겠죠. 제출을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19단을 외우는 소스 코드이네요. 1, 20 해서 여러 번 반복해라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1, 20이라는 이야기는 1부터 19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 10을 적었으면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에 적는 숫자의 마이너스 1만큼이 범위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1,20이라고 적어도 되고 그냥 19라고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제출이 되게 되고요. i라는 변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19 곱하기 i로 19단을 출력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 문제는 I love Python을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포문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 while문을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포문을 사용했고요. 여기 range 부분을 1,4로 지정을 해도 3번 반복을 하게 되겠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while문을 사용해서 조건식을 지정해 주고, 먼저 i를 10으로 초기화해 준 다음 i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하게 하는 조건식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i를 출력해 주고, i-는 1이라는 감소식을 통해서 while 조건식에 충족이 되게 계속 감소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그 전에 i는 i-1, 이 식과 i-는 1이라는 식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는 i-1을 쉽게 표현한 게 i-는 1이라는 코드예요. 실행해보면 10부터 1까지 카운트다운이 잘 되죠. 다음은
1부터 10까지 증가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i를 1로 초기화해주고 while 조건식을 통해서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반복해준다 라고 지정해주고 i를 통해서 i를 증가시키는 증감식을 적어서 출력해주면 되겠죠. 제출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while true 무한 반복문이라고 부르는 건데 먼저 i를 1로 초기화해주고 while true를 통해서 밑에 있는 프린트문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if문을 통해서 i가 12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즉 i가 12가 되게 되면 브레이크를 통해서 무한 반복문을 탈출하게 되겠죠. 반복문에서는 인덴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띄어쓰기 4칸이 한 번에 탭, 그래서 그걸 인덴트라고 부르는데 이 들여쓰기를 통해서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복문에서는 항상 들여쓰기를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면 잘 제출이 되게 되죠. 다음은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문제고 sum이라는 함수를 0으로 초기화해주고 i를 1로 초기화해줍니다. 그리고 while true 무한반복문을 만들어주고 sum은 sum 플러스 i, 이거를 sum 플러스는 i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1로 적으면 안되기 때문에 다시 뒤로 해서 sum 플러스는 i를 통해서 다시 바꿔줬고요. if i는 10보다 클 때 반복을 해라 가 아니라 if는 이제 i가 10보다 클 때라는 조건이 크거나 같을 때라는 조건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i가 10이 되게 되면 브레이크가 동작하게 되고, 밑에 있는 i는 i 플러스 1도 사실 i 플러스는 1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 들여쓰기 잘 확인해 주시고 실행하게 되면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을 리턴하게 되겠죠. 그래서 i가 몇일 때 브레이크 해야 되냐는 10일 때 브레이크 하면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을 잘 출력하게 되겠죠. 다음 문제. 스타는 int inpu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숫자를 input 받을 수 있어요. 입력 받을 수 있고, for i in range 스타 플러스 1을 통해서 스타보다 한 번 더 반복문을 반복하게 만드는 범위네요. 그리고 프린트 별 문자 곱하기 i만큼 별을 출력해라 라는 내용을 넣어줬고, 쌍따옴표 대신 그냥 일반 따옴표를 넣어줘도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5를 넣으면 5층짜리 별탑을 출력하게 되겠죠. 다음은 치즈 문제인데요. 치즈라는 빈 리스트를 선언해주고 무한 반복문 만들어주고 치즈, append를 통해서 리스트에 치즈를 추가해줍니다. 그때마다 치즈 추가라는 문장을 출력하게 되고, 밑에 있는 len 치즈를 통해서 치즈라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요소의 개수를 셀 수 있고요. 50개가 되면 추가를 멈추고 출력을 먼저 해준 다음 브레이크로 무한 반복문을 탈출해주는 소스 코드입니다. 제출해 주시면 되고, 실행하면 치즈 추가를 50번 말하고 i 배불러를 한 번 말하는 코드가 나오게 되겠죠. 다음은 6챕터입니다. 팝과 카운트가 새로 등장하네요. 먼저 myList에는 원소가 이렇게 들어있고, mylist.count를 통해서 원소 3의 개수를 변수에 저장해줍니다. 그리고 1, 2, 3이 되도록 원소 2와 3을 지워주라고 했으니까 2, 2, 3을 입력해서 원소 2와 3을 지워주면은 100점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뭐 입력하시다가 헷갈리시면은 프린트를 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추가한 또는 삭제한 리스트를 직접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마이리스트를 출력하면 1, 2, 3이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추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리스트가 있고 이 리스트를 공백을 접착 문자열로 붙여서 발에 담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join을 통해서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걸 출력해 보면은 Seeing is Believing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은 노래가사 분석하기 문제고 군밤 타령의 가사가 있고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변수에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릴릭스다 스플릿 하고 반점을 통해서 반점을 기준으로 쉼표를 기준으로 쪼갤 수 있고 릴릭스 리스트란 변수에 담았어요. 그래서 릴릭스 리스트에 16번째 즉 17번째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인덱스 번호로는 16을 넣어서 출력하면 출력이 되게 되겠죠. 다음은 튜플과 리스트인데요. mytuple 1, 2, 3, 4, 5를 튜플 자료용으로 저장을 해줬습니다. mytuple을 인덱싱해서 2의 원소를 담아주라고 했으니까 0, 1, 2 해서 2번 인덱스에는 3이라는 요소가 담기게 되겠죠. 이것도 프린트 해보면은 발 1을 출력하면 3이 나오게 됩니다. 인덱스 2의 원소를 담았기 때문에 1부터 0, 1, 2 해서 3이라는 숫자가 담기게 된 거죠. 그 다음은 슬라이싱인데요. 원소 1, 2, 3을 담으라고 했으니까 0, 1, 2를 담아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숫자에 마이너스 1만큼 담아집니다. 즉 0부터 2까지 범위를 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0, 1, 2인 1, 2, 3을 담으려면 0, 3을 입력해서 슬라이싱 하면 되고요.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과일 사전 만들기인데요. 사과, 바나나, 당근 이렇게 마이딕트가 있고 보면은 콜론을 기준으로 좌에는 키, 오른쪽에는 밸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딕트에서 사과를 호출하면 애플이 나오게 되고 적는 방법은 콤마 키를 먼저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콜론 밸류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딕셔너리의 밸류는 키로 알아낼 수 있고 제출하면은 오류가 나죠. 제가 뒤에 키와 밸류를 추가했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지워주시고 네, 100점 나왔고 딜리트의 약자가 딜이거든요. 델. 그래서 델 마이딕트 당근 해서 당근을 삭제하면은 당근이 삭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마이딕트 체리를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딕셔너리 키라는 문제인데요. 키가 리스트일 때와 튜플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먼저 마이딕트에 1, 2, 3 튜플로 저장해 주고 1은 숫자형, A는 문자열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다음은 제주방언 사전 만들기 문제고 제주월드와 제주딕트를 만들어서 밸류가 표준어가 되게 해서 for i인 제주월드 레인지 대신에 제주월드라는 리스트 자체를 범위로 사용을 해주고 프린트 제주딕트 i 해서 제주딕트에 있는 키 값을 그러니까 밸류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면 어서오세요 즐겁게 놀다 가세요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챕터인 7번 코드 꾸러미 만들기 함수 챕터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펌킨이라는 튜플에 15236이 들어있고 가장 큰 호박을 골라서 변수에 저장하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그냥 네 번째 인덱스를 넣었는데 맥스 펌킨으로 해서 빅에다가 넣어주셔도 되고요. 스몰도 마찬가지로 민 펌킨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0, 1, 2, 3, 4 순서로 세주기 때문에 6번 6 요소는 네 번째 인덱스겠죠. 다음은 myList 1, 2, 3, 4, 5 리스트가 있고 합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1부터 5까지 더한 15를 넣어주고 length를 통해 길이를 구해주고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료 합을 자료의 길이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슬래시 2개와 슬래시 1개의 차이점이 있는데 슬래시 2개는 인트형으로 값을 반환하게 되고 슬래시 2개는 플로트형으로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슬래시를 하나만 입력했을 때 예를 들어 평균이 7.0이다 하면은 7.0이 리턴 되고 슬래시를 두 개를 쓰면은 7이 리턴이 되게 되겠죠. 슬래시를 두 개 썼을 때 인트형인 7이 리턴이 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팅이라는 함수를 선언해주고 프린트 봉주르 요소 그리팅 함수의 매개 변수 인자는 따로 안 받고 그리팅이 호출되면 봉주르를 프린트하는 함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반환값은 없고 실행하면 되겠죠. 다음은 별짓기 함수고요. def를 통해서 함수를 선언해 줄 수 있고 매개 변수는 a로 받고 있네요. myStar라는 거에 함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return 별 곱하기 a라고 되어 있네요. myStar에 8을 넣어서 호출해 주게 되면 별이라는 문자를 8번 반복해라, 곱해라, 8번 프린트해라 가 되겠죠. 제출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myStar를 프린트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번역기 만들기고요. 그리팅을 담아줬고 부산이라는 함수에 그리팅을 넣고 부산 그리팅 지금 여기서 그리팅을 두 번 선언을 해줬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선언을 했고 두 번째는 함수 안에 선언을 했는데 함수 안에 선언된 그리팅은 지역 변수가 되게 되고요. 부산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그리팅은 밥 문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게 되고 그리팅을 넣어서 출력하면은 저녁 변수인 밥 먹었니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개념을 알아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 변수라는 것은 이 블록 내에서 블록 스코프, 즉 이 블록 내에서 이 함수가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리팅에 들어있는 값은 밥 먹나입니다. 전역 변수에서는 이 그리팅에 들어있는 값은 밥 먹었니고 이 스코프는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스코프 전체가 되겠죠. 다음은 거북이의 마지막 제출 append 두더지는 팝으로 기록을 지어주면 되죠. 실행하면 안 나오고 제출하면 100점이 나옵니다.
소트를 통해서 정렬을 해줄 수도 있겠죠. 매스 모듈을 불러와서 for를 통해서 제곱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ss.for, 이 mass라는 라이브러리에 뒤에 for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7과 12의 값을 넣어서 호출해 주는 게 되겠죠. 넘버 1에 저장을 해주고 넘버 2에 저장을 해줘서 조건을 적어서 실행해 주게 됩니다. 다음은 mymax 함수를 만들기고, 최대값 maxnum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네요. 파이썬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에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방법에 해당되고요. 먼저 mymax에는 nums라는 걸 인자로 받게 되고, nums의 0번째 인덱스를 최대값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max 넘버가 i번째 인덱스보다 작으면 i번째 인덱스를 max 넘버 최대값으로 갱신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r이라는 인덱스가 있어요. 1, 2, 3, 4, 5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함수 내에서 최대값을 1로 가지는 거예요. 0번째 인덱스인. 그리고 이 1을 2와 비교해 줍니다. 2가 더 크니까 최대값을 2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숫자인 3이랑 비교를 해요. 3이 더 크니까 3으로 또 최대값이라는 변수에 다시 할당을 해주게 되고, 또 4랑 비교하고 5랑 비교하고 해서 계속해서 최대값을 찾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if 조건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 이유는, 만약에 뒤에 1이 있다. 그럼 5랑 1을 비교했을 때 5가 더 크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다시 값을 할당해 주는 게 아닌 그냥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최대값은 5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 말고 파이썬에서는 간단하게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max라는 걸 이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r이 1, 2, 3이 있다 하면은 max r 하면은 그냥 3이라는 값을 나오게 됩니다. 3이라는 값을 출력해 줘요. 리턴해 준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네, 그래서 제출하면 이 중에 가장 큰 값인 99를 출력해 주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 네버랜드 함수를 만들어주고, 팝으로 가장 먼저 탈 놀이기구를 지정해주고 소트로 정렬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first를 pop2, 여기 보면 인덱스 2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먼저 탄다고 했으니까 first를 2로 지정해주고요. 소트를 통해서 정렬해주고, 인서트를 통해서 first 두 번째에 있는 놀이기구를 0번째 인덱스, 즉 첫 번째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순서를 확인해 보면 이 순서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제출해 주시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브록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실행해 보면은 코드가 나오니까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두이첫 파이썬 강좌를 완료를 하게 됐어요. 이수를 했단 이야기죠. 그래서 학습 현황 탭에 들어가시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수증 받기를 누르면 이수증이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자신의 학습 진행률이나 지금까지 했던 학습 현황 같은 부분들을 학습 현황 탭에서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앨리스 이수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발급 일자, 교육 시간, 그리고 이메일 주소, 내 닉네임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이첫 파이썬은 마무리되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